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만 65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노인장기 요양제도로 전환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는데요. 장에게는 이러한 현행 제도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 받고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중단하고 노인장기 요양 제도를 통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부의 지침에 대해 장애계가 반발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와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지난 14일 서울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연령 제한 및 서비스 축소로 큰 피해를 야기한 복지부를 규탄하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안내를 통해 만 65세가 될 경우 자신의 생일에 다음 달까지만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이 대폭 감소하면서 자립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7월 만 65세가 되는 김진수 씨의 경우 노인장기 요양제도로 전환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은 최고 70시간으로 이는 현재 김 씨가 지원받는 시간의 약 8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복지부 측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복지부는 예산의 문제와 노인장기 요양제도와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가 중첩될 경우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장애계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와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연령 제한으로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복지부의 분명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환입니다. 지난해 에버랜드에서 지적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에버랜드 측은 안전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 장애계는 누가 타느냐에 따라 안전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장애인 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만 14살인 김모 씨는 부모님과 함께 에버랜드를 놀러 갔다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놀이공원 측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지적장애인 11살 이모 씨도 김 씨와 똑같은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했다며 에버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함께 차별시정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고 측인 에버랜드는 재판 과정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해당 놀이기구 탑승 제한은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안전과 개인이 놀이기구를 타고 즐기는 것은 별개라며 에버랜드 측이 안전을 빌미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쪽 생각으로는 일단 그렇게 에버랜드 쪽에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장애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판단들은 다 개별적으로 되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 놀이기구를 타냐 안 타냐는 이 놀이기구의 이용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달 6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재판부는 획일적 탑승 제한에 대한 타당성과 임의로 안전장치를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과 국민은행이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새내기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보조기구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새내기 장애 대학생 학습 보조기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이날은 장애 대학생 170명에게 학습 보조기구를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학습 보조기구는 노트북과 탭북, 태블릿 PC, 센스 리더기 등입니다. 김용직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공동대표는 장애 대학생들이 공부하기 많이 편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강의실로 가는 길의 턱은 높고 강의를 들을 때 어려운 환경이라며 학습 보조기구를 후원해준 국민은행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닌 24회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 분납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 가입자가 체납보험료를 분할해서 내겠다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2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를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에 대한 의견 표명 여부를 또다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으나 인권위 의견 공표 시점 문제를 두고 인권위원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의결 여부 결정이 불발됐습니다. 지난 2일 11차 상임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안건이 논의됐으나 같은 이유로 결론에 이르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날 현병철 위원장은 위원들의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자 이전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권고안하는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상황이 명쾌할 때 적절한 의견을 내자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으로 보인다며 주 안건을 재상정하는 것으로 논의를 종결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사회복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광주 사회복지 리더스 포럼의 창립식이 열렸는데요. 복지 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만들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양예슬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14일 광주 무등파크 호텔에서 광주 사회복지 리더스 포럼 창립식이 열렸습니다. 김천수 쌍촌종합사회복지관장과 김운기 보라매집 원장이 공동대표로 주관한 이번 포럼은 사회복지시설 기관장 및 기관장급 중간관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이날 포럼에서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의 초청 강연을 통해 사회복지 리더들과의 공감회장이 마련됐습니다. 복지가 우리 지역 공동체 사회 안에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일자리 문제서부터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회적 인프라가 인파워먼트가 함께 생길 때만이 복지의 문제들도 복합적으로 부분이 아니라 함께 연계돼서 풀려져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복지에 대한 현안을 다루고 질의응답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만들었으며 문화공연, 친목도모 등 다양한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광주 지역 복지 리더들의 움직임이 광주 사회복지 리더스 포럼을 통해 앞으로 더 꽃피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에서 복지TV 뉴스 양예슬 아나운서였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난 봄나물에는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하죠. 특히 요즘같이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가 어려울 때 이 봄나물을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봄나물을 먹을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수원 일원저수지공원. 나무를 캐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이미 캐는 쑥이 한가득 봉지에 담겨 있습니다. 잠깐 바람소리 나왔는데요. 쑥이 옆에 있어서 조금 뜯어갖고 집에서 이제 쑥국 끓여 먹으려고 좀 뜯어봤어요. 이처럼 도로변이나 하천변에서 봄나무를 캐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채취한 나무를 섭취해도 안전한 것인지 조사해봤더니 18건의 조사 결과 중 12건의 납과 카드뮴이 소량 검출됐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도심 도로변이나 주택 밀집 지역은 오염 요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중금속에 오염된 식품을 꾸준히 먹게 되면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도로변 봄나물을 아예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납에 오염된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경우에는 체내 납이 축적되면서 중추신경, 순환계 장애, 뇌 손상 등 심각한 뇌진화를 일으킬 수 있고 시중에 달래나 돌나물, 참나물과 취나물 같이 익히지 않고 먹는 나물을 사 먹을 때도 물에 충분히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씻어야 합니다.
또 식물의 독성분을 가지고 있는 원추리나 두릅, 자레수는 끓는 물에 데쳐 먹어야 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오는 24일 서울 도봉구 창동문화체육센터 축구장에서 본주컵 제22회 전국 뇌성마비인 축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뇌성마비 장애인 축구팀 12개 팀의 선수와 응원단 등 모두 450여 명이 참가하고 국제뇌성마비 스포츠 레크레이션 협회 7인 축구 경기 규정에 따라 토너먼트로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장애인 등을 상대로 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동네 주민 4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장애인과 여성 등 모두 8명을 상습적으로 괴롭혀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씨는 폭력행위 등으로 3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J 대한통운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실과 대한무인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실버택배 노인사회활동지원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국 경로당 6만 4천여 곳을 실버택배 거점으로 활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실버택배 사업은 택배 차량이 화물을 실어오면 노인 배송원이 이를 세대별로 분류해 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전 어린이 재활병원 시민 추진 모임이 오는 19일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기적의 마라톤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대회는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후원업체는 5km의 코스를 완주한 사람당 10,000원을 건립기금으로 지원합니다. 대회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9일 오후 1시 30분까지 대전 유성군의 엑스포 다리 아래 마련된 행사장에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인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망한 거주장애인 A씨가 재활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시설의 한 생활재활교사는 지난해 12월 말 생활실에서 나오려던 A씨를 밀어 넘어뜨린 것을 비롯해 총 9회에 걸쳐 A씨를 포함한 거주장애인 9명을 폭행했으며 다른 전현직 생활재활교사 8명도 거주장애인들을 각 1회에서 7회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사건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는 이러한 거주장애인의 인권 침해 사건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의 대규모 시설 정책이 탈시설 자립생활 및 소규모 시설화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거주장애인들의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대신해 특별 대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복지단체나 지자체 장도 가능하도록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 예고했는데요. 개정안에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특별 대리인 제도 확대, 피후견인 권익 침해 방지, 진술 보조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심폐소생술로 50대 남성을 살린 초등학교 4학년 이수빈 양. 위급한 상황 속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 그 기적은 준비된 곳에서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긴박한 상황 속에 심폐소생술로 시민을 구한 초등학생, 참 대견한데요. 여러분도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 미리미리 익혀두시면 어떨까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